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준수입니다. 7월 11일 화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시장이 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뭐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가 1.66% 상승 마감했고요. 예, 코스닥은 2% 넘게 또 급등하면서 오늘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시장을 보기가 상당히 좀 편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시장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특정 섹터로만 막 수급이 몰리면, 이 체감적으로는 시장이 올라가는 걸 많이 느끼기가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런데 오늘은 이 고루고루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좀 상승세가 나타났다. 예. 이게 오늘 좀 되게 좀 긍정적인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시장이 오를 때 좀 이렇게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너도 나도 사이좋게 다 같이 이제 장이 오르면 수익이 날 수 있는데, 요즘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올해는 상승장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돈 번 사람은 돈 많이 벌고, 못 번 사람은 그래도 못 벌었다.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이제 오늘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흐름이 좀 좋은 게 긍정적이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이제 급등이 나온 섹터들은 또 따로 있었죠. 그래서 오늘도 그 부분은 미리 좀 체크를 여러분들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 상승의 키포인트는 2분기 실적 시즌이잖아요, 이제. 이미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이뤄질 텐데,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해서. 그래서 2분기 실적 기대주가 이제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다.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외에도 주요 뉴스가 상당히 좀 많았어요. 평상시보다도 좀 더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뉴스와 관련해 가지고 장도 좋다 보니까 이 뉴스와 관련주들이 또 급등이 나오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에 나오는 뉴스들을 한 번씩 같이 보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뉴스를 보면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종목들 흐름들도 보고, 내용들,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과 관련된 뉴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2분기는 어닝 쇼크가 없다. 2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7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가 영업이익 2,800억으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된 게 2,800억이었는데 실제로는 6천억 나왔잖아요. 그리고 LG전자 시작으로 상장사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한 달 사이 실적 전망치가 28% 상승했다. 업황 부진세는 여전한 모습이지만 마이크론 호실적에 기대감이 꿈틀하고 있고, 영업이익 1위는 현대차가 차지할 것 같다. 그리고 어닝쇼크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어닝쇼크가 나올 만한 종목들이 그냥 많지는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이제 2분기 실적이 가장 기대가 되는 섹터는 먼저 찾아봐야죠. 이제 1위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도 현대차와 기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가 지금 또 6월 달까지 나온 판매량 데이터를 보게 되면요. 2분기 판매량 데이터 뭐 4, 5, 6이죠. 4, 5, 6월 달까지 판매량 데이터가 나왔는데, 매달마다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씩 상승을 했어요. 10% 내외 상승을 했습니다. 기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때는 또 그걸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 추세로 주가가 조금씩 꾸역꾸역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뭐가 부과를 받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표 현대차와 기아 밸류체인에 있는 대표 자동차 부품 회사들, 부품 회사들도 주가가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자, 먼저 뭐 화천기계 같은 경우에,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바닥에서 박박 기다가요. 최근에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이제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화천기계의 위치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 자동차 부품보다는 약간 이제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주들 또는 이제 전장 부품 이쪽에 좀 더 이제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죠. 그런 부분도 일단은 참고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유 플러스, 대유 플러스도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오늘 반등 나올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SL, SL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대원강업, 그리고 한온 시스템, 한온 시스템도 오늘 여기서 살짝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현대 기아차 관련 밸류체인 중에 일단 전기차 쪽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일단 우선순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전통적인 지금 현재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주가로 보셨다시피 이제 막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어. 어쨌든 그들도 실적이 늘어났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과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대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이렇게 좀 길게 본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가기는 적당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쪽과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시 기사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조선주 약진이 기대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주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수주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률에 상당히 이제 그 뭡니까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선조 조선가잖아요. 성가.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라고 해가지고 배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선주들이 사실 실적도 실적이지만 배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야 이거 마진 커진다 이러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교보증권에서 이 조선사와 관련해 가지고 조선업종과 관련해 가지고 리포트가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클락슨 신조선가가 지금도 고점이 아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이런 이제 내용의 전망이 나왔어요. 신조선가가 이게 배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계속해서 상승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선주도 이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조선주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살 기회도 별로 안 주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조정이 나와봐야 옆으로 횡보를 했지 크게 조정이 안 나왔습니다. 조정이 좀 나와줘야 매수를 할 텐데 그죠? 그래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 조정이 나온다고 해봐야 딱 요 정도 아주 작은 폭, 얇은 폭의 이제 조정밖에 안 나오고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도 뭐 이제 우리 방송했을 때 체크한 게 이제 미리 보이네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꾸역꾸역 올라오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추세를 타고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주는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이제 주봉으로 보게 되거나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 업황이 10년간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막 이 바닥권에서 돌려내고 있는 정도의 이제 수준이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주들의 업황이 향후 뭐 한 3, 4년간은 어쨌든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추세적으로 이제 뭐 쉬어가는 흐름이 있으면 조선주는 관심 가져도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HSD 엔진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크게 안 나오고 이제 다시 가는 모습이라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있다가 가죠. 이제 다른 종목들은 여기 좀 조정 좀 나와주면 밑에 샀다가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조정도 많이 안 나온다. 그 조선주들은 약간 좀 추세를 타면서 급등 형태로 나오기보다는요. 추세를 타면서 이제 꾸역꾸역 조금씩 올라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조정이 안 나와도 조정이 조금만 나와도 매수를 하셔도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요. 다르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보단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리비안 주가가 또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비안 주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9일 연속 계속해서 이제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이제 차트는 제 HTS에서는 리비안은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이제 네이버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이유가요. 판매량이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아마존에 리비안의 대주주가 아마존이죠. 아마존의 배송용 전기밴 공급에 속도가 붙었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판매량이 증가했다. 이 소식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2차전지 쪽도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에코프로가 이제 100만원까지 이제 와버리는 상황이죠. 100만원 근처까지 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량도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량도 바닥권에서 한 방에 다시 또 재차 신고가를 그냥 한 방에 만들어 버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기술도 이제 장기업체죠. 하나기술도 이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런 식으로 2차전지 쪽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2차전지주들이 다시 한번 재차 움직임이 좀 시작되고 있으니까
뭐 리튬 관련주,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하여튼 뭐 폐배터리, 뭐 이쪽은 일단은 계속해서 관심 갖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를 공식화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관련주도 또 간만에 주가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일단은 대형주부터 보게 되면 두산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6%대 급등이 나왔고요. 완전 이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신기계, 한신기계가 이제 14%, 장중에 이제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한전산업은 아예 상한가를 들어가 버렸고 바닥권에서. 그리고 우리기술 11%대, 그리고 한전기술 7%대, 뭐 에너토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요. 원전 관련주들은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바닥권에 있다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원전을 신규로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테마가 불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들이 추가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보긴 하는데 어쨌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워낙에 이제 바닥권이었고 원자력 발전이 실제로 신규로 이제 건설을 하기로 결정이 되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뭐 혁신형 SMR 이쪽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들을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의 뉴스들도 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4나노 수율이 75%까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파운드리 고객 더 많아진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요. 삼성 파운드리 4나노 수율이 75%, 3나노 60% 이상까지 올라왔다. 뭐 이전에만 하더라도 파운드리 뭐 4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대, 뭐 50% 정도까지 올라왔었다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다음 3나노가 35%, 40%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수율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나노 수율 75%, 3나노 수율 60% 이상이면 거의 이제 TSMC와 맞먹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최근 4나노 공정 수율 개선에 성공하면서 퀄컴과 엔비디아가 다시 삼성전자 파운드를 통해서 위탁 생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파운드리 무게추가 삼성으로 기울고 있다. 업황 부진이 오히려 삼성전자 수율 개선의 기회가 됐다는 분석이다.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테스트 웨이퍼 투입량이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파운드리 7나노 미만 초미세 공정 수율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상당히 좀 빠르게 수율이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TSMC 가격으로 퀄컴과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들이 이원화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 또 TSMC의 주요 팹리스 업체들의 물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TSMC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급망 이원화를 촉진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4나노 공정 수율이 75% 전후까지 올라온 상태고 3나노에서 GAA 패스 경쟁자들보다 먼저 도입하면서 초미세 공정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일단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고 파운더리 생태계 있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가온칩스, 그 다음에 후공정 쪽에 있어서는 뭐 두산테스나 뭐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도 더 시장에서 부합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매수를 해야죠. 일단은 이 구간에서 그냥 매수를 1차적으로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지금 하이닉스는 엄청 많이 뛰어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최근에 모멘텀이 또 많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다 따라잡게 돼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늦게 출시하는 대신에 더 고사양의 제품을 출시했던 그런 이제 과거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가 2030년 양극재 100만 톤, 그리고 리튬과 니켈 67만 톤 생산 목표로 상향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제2회 2차전지 소재 사업 밸류데이, 포스코홀딩스가 2030년에는 양극재 100만 톤, 그리고 리튬과 니켈 67만 톤의 생산 능력을 확보해서 기존 목표치보다 51% 늘린 62조 원의 매출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들 귀한 거를 하고 있는 거죠. 포스코는 양극재, 그리고 리튬, 니켈, 지금 세계에서 가장 귀한 광물들을 손을 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5G 28GHz 신규 사업자는 6,000대 장비 의무를 규축한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제 5G
28GHz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전국 단위 할당과 권역 단위 할당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전국 단위의 경우 주파수 할당 이후에 3년 차까지 기지국 장비를 6,000대 의무 구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예. 자, 이거를 약간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이전에는 정부가 28GHz 주파수를 이 3사죠. 이제 SK텔레콤, 그 다음에 KT, 그리고 LG U+, 3사에 이렇게 배당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28GHz를 계속 개발을 안 하는 거야. 예, 막 이제 기지국을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28GHz는 고주파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 벽 같은 데를 뚫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이 소형 기지국들을 계속 많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존에 우리 한 이제 4G 때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이 막 들어가고 새로운 장비들이 막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28GHz를 받아줄 수 있는 단말기도 아직까지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바로 이제 뽑아먹기는 힘든 거예요. 28GHz를. 왜냐면 28GHz를 이제 통신비를 하게 되면 기존의 통신비보다 한 3, 4배 높은 통신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고객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그 정도의 돈을 내고 통신비를 지불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단말기가 그걸 받쳐줘야 되는데 단말기 기술도 거기까지 못 올라왔었다. 이런 이제 한계점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사들이 이 할당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미룬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5G 관련주도 폭락이 나오고 막 이랬었던 이제 과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열이 받은 거야. 열이 받아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사업자를 이제 박탈을 한 거지. 박탈을 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다시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조건에 단 거죠. 6,000대 장비 의무 구축하겠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5G를. 자,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이제 시장에서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5G 장비주들 있죠. 장비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제 이슈는 될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5G 관련주들이 완전 바닥인데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한 번씩 눈여겨볼 만한 그런 시점도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5G 관련주들은 뭐 KMW 그죠? 주가가 이제 완전 바닥이죠. 그리고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도 주가 완전 바닥이고 그 다음에 알레프텍 엄청나게 많아서요. 이 5G 관련주들이 RF텍 그리고 RFHIC RFHIC 그리고 뭐 솔리드, 에스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있죠. 이 보면은 다 특징이 뭡니까? 완전 바닥이죠. 지금 5G 같은 경우에 모멘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올라갈 만한 일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향후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뭐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바닥권에서 이제 뭐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ST팜 관련돼서도 이제 ST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FDA에서 노바티스 렉비오 원발성 고지혈증을 추가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클리시란 FDA 승인받고 지금 팔고 있는 거 있죠. 근데 적응증이 추가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적응증 추가를 승인받았다. 그러면 더 많은 환자들한테 이제 처방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렉비오의 매출이 가면 갈수록 성장해질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에스티팜이 노바티스로 지금 현재 상업화 물량 올리고액산 이제 납품하는 것도 양이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상승했기 때문에 좀 기분 좋은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약간 좀 처진 분위기긴 한데 이런 흐름이 며칠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보면 시장은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또 일부 특정 섹터로만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CPI 발표가 있죠. 이제 드디어 이제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CPI 발표가 있는데요. 이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지수 상승과 하락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잘 나와야 된다. 물가가 추가적으로 더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오면 다시 또 CPI 리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업종들, 그리고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에 일단은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면서 이제 매매할 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단발성인 뉴스들도 있고 좀 길게 봐도 될 만한 뉴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가려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단발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이 종목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신청 010-3886-1564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한 통 넣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이 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돼요. 문자 신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해드려서 여러분들께 장중에 좋은 종목 있으면 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1일 화요일 증시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대바이.